검찰이 그동안 덮어줬던 거 오늘 나온 뉴스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개의 대학에 낸 이력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대선 기간에는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3년 동안 이걸 질질질질 끌다가 지금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안양대나 국민대는 가능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소시효도 끝난 거예요 지금.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원을 했으니까 2023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2022년도에 끝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무기징역.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때문에. 특검에 이첩이 됐는데 김건희 특검이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넘긴 거래잖아 검찰한테. 아, 요거 안 할래. 괜찮아. 요거는 안 하고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어제 얘기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아 이거 진짜 열받는 거잖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즉시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한 조사팀을 구성해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묻냐고요. 신흥석 이런 네. 인간들. 지금 도망갔잖아. 네. 사임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변호사예요. 그럼 대검에서 이거 감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로 고발해서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녹음 파일.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당시예요. 이때도. 근데 원래는 검찰이 4년 전에 녹음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녹음을 안 들어본 거야. 일부러. 안 들어봤겠죠. 네. 근데 그 녹음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 주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증권사 직원이랑 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녹음 파일에. 이미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기소 내용에 넣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이 사람 이제 잡겠다고 수배전당 뿌리고 있거든요. 네. 특검에서 뿌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기훈 수배전단 해가지고 안경 쓴 원래 모습 아니 근데 도망자가 체포 안 받겠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같이 챗 GPT 시대에 저 옆에가 이지은 그 총경이 직접 제작한 전단이야. 이걸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지금 현상금도 안 걸어놓고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건진법사 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다 기각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검찰이 영장을 너무 허술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 출범 3개월 만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 대놓고 있는 법당까지 아마테라스도 지금 아마테라스까지 발견했어. 심지어 관봉권이 항아리에 들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야, 그럼 이 당시에는 수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윤석열 탈옥시켰던 공범이었던 검찰 구속 일수가 아니라 구속 시수로 바꿔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던 거잖아요. 이런 검찰들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죠? 검찰청은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검찰 개혁 속도 조금 조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김민석 총리도 내고 대통령실에서도 내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내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정확하게 속도를 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지만 검찰 징계는 징계대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과부하야 과부하. 그래서 지금 특검 연장해달라 인원 충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해야 돼요. 인원도 늘리고 기한도 늘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그대로 가시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초벌 특검이에요. 초벌 특검. 여기가 초벌로 이제 수사 사항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안별 특검을 따로 해야 돼. 맞아요. 고속도로 특검, 공천 개입 특검, 주가 조작 특검, 통일교 대선 개입 특검, 김충식 특검 해야 김충식 됩니다. 특검 해야죠. 정치검찰 특검 해야죠. 이렇게 하나 한 건 해도 어마어마해. 국힘당 전당대회가 22일입니다. 저희가 영상 가져왔는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합니다. 이거는 왜 폐기가 안 되죠? 저번에도 한번 토론할 때 이거 한번 사단 나서 이거 기획한 놈 나와라 그 했는데 사회 기가 막히게 보던 어떤 여자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걔는 지금 한동훈 연극 준비하고 있어요. 알죠?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누구랑 맺으시겠습니까? 질문 봐봐. 한 1번,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봐? 궁금해. 홍준표.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 어떤 게 더 큽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 1번 누구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번 계엄 들었다고? 계엄 김문수 들었다. 탈락. 김문수 김문수 탈락에 탈락. 전환길이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지금. 쪽이 더 암울하다고 어디가 더 생각하십니까? 암울하냐? 조경태한테 1번 물어봤습니다. 탈당 당시의 민주당. 이번을 막 들썩들썩.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하나, 둘, 셋.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야, 이 있다면 행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예요?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환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전환길!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장동혁 그 영상 좀 봅시다. 한동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동훈 지지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 두 분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이랬는데 전환기를 공천 주겠다고? 전환기를 와. 공천 주겠다. 한동훈 배신을 때렸고. 혼돈 그 잡채네요. 자, 그런데 장동혁이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환길이 장동혁을 픽했잖아요. 여기 파워가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김문수 앞에 가가지고 장동혁 뽑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 농성장 가서.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나 봐요. 장동혁이 원래는 아주 큰 폭차로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네.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아니 장동혁이 원래는 민주당 들어가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다가 지금 전환기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곧 있으면 촛불도 지지할 것 같아. 그냥 되는 대로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압도적인 거 지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장동혁이 된다는 거는 윤 어게인 정당이 된다는 거죠. 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되고 나서 국힘당 해산과 관련된 입장을 냈더라고요.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 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통해 현재의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은 줄여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의석수가 0이 되어야 하지만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로 법적 절차상 판결과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통합진보당도 그렇게 청구된 겁니다. 네.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이 자들이 지금까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해산 안 된다. 표로 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적인 그런 어떤 법 해석,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들을 종종 내시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맞다라면은 해방되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도 똑같은 거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만약에 친일 정당이 만들어져요. 그 정당은 해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산시켜야죠. 그렇죠. 투표로 심판해야 된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고요. 독일이 나치당을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자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럼 윤석열도 동일하거든요. 그럼 독일이 나치당을 해산시킨 건 또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 위배하는 정당, 이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활동인 정당들은 당연히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좋은 거예요. 선거 때 심판하자, 선거 때 심판하자. 그러면 국민들은 평상시에 선거가 아닌 시간에는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랑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 정당 해산권을 갖고 있는 이유 자체도 반헌법 행위를 일삼는 반민족 행위를 일삼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 권한을 국민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해산이 되려면 정당의 목표와 정책이 반헌법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당을 처음에 설립할 때 누가 반헌법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정당을 설립합니까? 누가 대통령 당무 개입을 허락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그렇죠. 적어놓죠. 안 적어놓죠. 근데 적어놓는다는 건가? 국힘당은 지금 이제 그걸 당 강령에 적는다는 건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법조항을 한번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이 담화를 많은 방송들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읽어주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약돌이요, 신뢰요, 인내심이요 하는 방랑시인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외교, 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이 후보자로 지목되었을 때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서슴없이 말한 데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일관된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말이 사실 뼈아프죠.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사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게 반복적인 입장 표명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러더라도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동안 종속적으로 남북 관계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북한을 우리를 적이라고 했던 거 우리는 똑똑히 봤다라고 하죠.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북한이 우리의 추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진보 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션 마크를 바라보고서 바라봐야 되고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자, 그래서 국힘당이 저 진짜 주적 발언 앵무새처럼 막 교육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한테도 묻고 뭐 노동부 장관한테도 묻고 전혀 상관없는 장관들 직책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보거든요. 이 국힘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노림수에 각 장관들이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라는 진정성을 의심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이대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중단을 해야 진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남북관계 회복에 진정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진전성 있는 행동들, 실천들이 필요한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